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이번에도 중국은 사실상 월드컵 진출이 어려워졌습니다. 중국은 21일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열린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지역 3차 예선 C조 7차전 경기에서 사우디에 0대1로 패했습니다. 이날 경기에 패한 중국은 2승 5패 승점 6점 골득실 -11을 기록하며 C조 최하위 탈출에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저도 할 말이 없는 경기였습니다. 이날 중국은 사우디를 상대로 졸전을 벌였습니다. 전반전 내내 압도당한 중국은 공이 아닌 상대 선수의 얼굴을 가격하는 최악의 비신사적인 플레이를 선보였습니다. 전반 추가 시간 중국 릴량민은 사우디 수비수 하산 카디시를 상대로 풍푸킥을 날렸는데요. 킥을 맞고 쓰러진 카디시는 들것에 실려 경기장을 빠져나갔고 릴량민은 레드카드를 받고 퇴장했습니다. 수적 열세에 놓은 중국은 사우디에 일방적으로 밀리는 경기를 펼쳐야 했습니다. 결국 후반 5분 살렘 알 도사리에게 골을 허용한 중국은 0대1로 패배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국은 이날 볼 점유율 20%에 그치며 부진했습니다. 또 사우디가 19개의 슛을 기록할 동안 3개 슛에 그쳤고 단 1개의 유효슛도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이날 경기 패배로 중국이 3차 예선을 통해 월드컵 본선 직행이 가능한 1, 2위 가능성은 희박해졌습니다. 중국은 각조 3, 4위가 진출하는 4차 예선을 노려야 하는데요. 중국과 마찬가지로 승점 6점을 기록 중이던 바레인, 인도네시아가 모두 패해 승점은 동점입니다. 세 팀은 남은 예선 경기 동안 조 4위 자리를 두고 경쟁을 벌일 전망입니다. 그런데 이날 경기에서 중국은 매너에서도 패해 입이 2개라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중국은 2002년 한일 월드컵 이후 24년 만에 월드컵 본선 무대에 도전했지만 이번에도 어려울 듯합니다. 그런데 중국 축구계는 월드컵 좌절을 두고 뜬금없는 이유를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축구 국가대표 출신으로 중국 상하이 선화 2군 감독을 맡고 있는 판지희 감독은 2026 북중미 월드컵 사우디아라비아와의 경기가 중국에게 불공평한 경기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국 매체 소우닷컴은 지난 21일 판지희 감독의 발언을 보도했는데요. 판지희 감독은 우리가 왜 서아시아 팀과 경기하는데 해당 지역 출신 심판과 경기를 해야 하냐? 우리는 그들이 경기장에서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그들은 모두 서아시아 언어를 구사한다. 왜 우리는 말이 통하는 태국과 말레이시아 출신 심판을 쓸 수 없는가? 왜 우리가 서남아시아 출신 심판들과 경기를 해야 하는가? 우리 중국인들은 더 우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중국과 사우디의 경기 주심을 맡았던 모하메드 알리의 국적은 아랍에미리트였습니다. 판지희는 알리가 서아시아 출신이고 언어가 통하기 때문에 홈팀에게 이점을 줬다고 분개했는데요. 그게 과연 가능할 일일까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중국의 공격수 릴량미가 사우디의 수비수 하산 카디시를 상대로 살인적인 쿵푸킥을 날려 퇴장을 당하는 장면은 축구장에서는 있어서는 안 될 플레이였습니다. 그날 경기를 본 현지 누리꾼들의 반응은 이랬습니다. 중국은 항상 지면서 수만 가지 이유를 들먹인다. 언제적 판지이냐? 은퇴 후 대체 뭘 했나? 심판이 레드카드를 주는 것은 아주 당연한 일이다. 이런 반응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판지희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패배의 원인을 두고 왈가왈부하던 중국 언론들은 급기야 외국인 선수에게 화살을 돌렸습니다. 당시 브라질에서 귀화를 한 세르지뉴를 쓰지 않았던 것을 두고 중요한 원인이라고 꼽은 겁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열린 월드컵 아시아 지역 예선 3차전 C조 7차전에서 중국은 사우디아라비아에 0대1로 패하고 최하위인 6위를 기록하자 전 국가대표 마오젠칭은 당시 중국 축구대표팀을 이끈 이반 코비치 감독이 왜 세르지뉴를 쓰지 않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해 논란에 불을 붙였습니다. 중국은 자국에서 뛰는 브라질 선수를 귀화시키면서 대표팀 경쟁력을 높이려고 했는데 돈만 많이 들였지 최근까지도 큰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세르지뉴를 다시 한번 귀화시켰습니다. 세르지뉴는 브라질 명문 산투스 출신으로 2018년 가시마 앤틀러스에서 뛰다 2020년 창춘 야타이로 오면서 중국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베이징 고안에서 뛰고 있는 세르지뉴는 중국 귀화에 성공했고 이반 코비치 감독은 이번 소집 명단에 넣었습니다. 당시 세르지뉴에 대한 기대감은 높았지만 어찌된 일인지 세르지뉴는 사우디아라비아전에서도 명단에 들었지만 출전은 하지 못했습니다. 즉시 전력감으로 필요해서 귀화를 추진해놓고 쓰지도 않는 모습에 중국 내에선 의문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마오젠칭도 왜 세르지뉴를 사용하지 않은 것인가? 이반 코비치 감독은 귀화를 해놓고 귀화 선수를 쓰지 않고 있다. 너무 헷갈린다. 무조건 써야 하는데 보여주지 않고 있다. 이럴 거면 왜 귀화를 시키는지 모르겠다. 중요한 경기에서 사용하지도 않는데 왜 귀화를 시키는 것인가? 라고 대놓고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에 들어온 해외 선수들이 제대로 뛰지 않는 데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잘못했을 경우 안전을 보장받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피파는 중국의 입장을 기각하고 손준호 선수의 복귀가 가능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최근 중국 프로축구 산둥 타이산 소속 당시 승부 조작 혐의로 10개월 가까이 공안에 붙잡혔던 손준호의 진술 내용이 담긴 판결문이 온라인상에 공개돼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중국 대형 포털 사이트 바이두가 소유한 컨텐츠 공유 플랫폼 바이자하오에는 손준호 관련 판결문 상하이 하이강과의 경기에 앞서 진징다오에게 배당률과 베팅 정보를 문의한 뒤 20만 위안을 베팅이라는 제목의 중국 법원 판결문 내용이 일부 담긴 이미지가 올라왔습니다. 이 판결문에는 지금껏 거짓 자백을 주장해왔던 손준호의 증인 진술이 담겨 있었습니다. 내용에 따르면 손준호는 증인 진술에서 2022년 1월 1일 상하이 하이강과 경기하기 2시간 전 진징다오가 나에게 와서 천천히 뛰고 경기 템포를 조절해 골을 넣지 말자, 이 경기에서 이기면 안 된다라고 말했다. 이미 이전에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별다른 고민 없이 동의했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나는 이 경기에서 풀타임을 뛰었고 평소보다 훨씬 편한 마음으로 뛰었다. 전력을 다하지 않았고 진징다오와 거테니도 마찬가지로 공격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다. 결국 경기는 2대2 무승부였고 우리는 경기에서 승리하지 않는다는 목표를 달성했다. 경기 이틀 뒤 진징다오가 내 은행 계좌로 20만 위안, 약 4,046만 원을 송금했다고 말했던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진징다오도 증인 진술에서 경기 당일 점심에 손준호가 나에게 배당률을 물었다. 나는 우리가 이기지 않으면 된다고 말하면서 20-30만 위안을 베팅할 생각이라고 했다. 그러자 손준호도 나도 20만 위안을 걸어줘라고 했다. 나는 거테니도 찾아갔고 그도 20만 위안을 걸겠다고 했다. 나는 경기에서 줄곧 천천히 뛰었고 손준호와 거테니도 이미 베팅한 상태였기 때문에 같은 태도로 경기했다. 거테니와 손준호에게 20만 위안을 송금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손준호는 지난 2023년 5월 중국에서 귀국하려다 중국 랴오닝 성공안에 연행돼 구금됐습니다. 당시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전날 정례 브리핑에서 최근 한국 국민 한 명이 비국가 공작인원 수뢰죄 혐의로 형사구류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해 손준호의 구금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손준호 측은 손준호가 구금됐을 당시 승부조작 가담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면서 뇌물수수 혐의로 인해 조사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고, 손준호는 중국 공안에 조사를 받다가 10개월간 구금 생활을 끝내고 지난해 3월에 귀국했고 3개월 뒤 수원FC와 계약을 맺으면서 국내 무대에 복귀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지난해 9월 중국 축구협회는 공문을 통해 중국 축구계를 휩쓴 승부조작 연루자들에 대한 처벌안을 공개했는데요. 이들은 산둥 루넝에서 뛰었던 손준호에게 영구 출전 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처벌 내용에 대해 중국 축구협회는 손준호는 축구와 관련한 모든 활동을 평생 금지한다. 모든 종사자들이 이 사건을 거울로 삼고 자신을 깨끗이 하고 부당한 이익에 유혹을 단호히 배격하고 공정한 경쟁의 경기장 환경을 수호하며 각 회원협회와 축구단이 경종을 울리고 경고교육과 관리 지도를 강화해 축구업계의 좋은 분위기를 지속적으로 촉진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습니다. 또 현 시점에서 중국 축구 내에서만의 금지다. 하지만 피파에 공식으로 이의를 제기해서 전 세계적인 처벌로 확대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중국 축구협회가 승부조작을 근거로 중국 내에서의 선수 자격 영구 박탈 징계를 내린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대한축구협회는 중국 축구협회로부터 손준호에게 내린 징계를 피파와 아시아 축구연맹에 통지했다는 내용의 공문을 받았고, 수원FC는 손준호와의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중국 축구협회의 요청에 따라 피파가 징계위원회를 열어 중국 축구협회의 징계 내용을 검토하고 각 회원국에 손준호의 징계 내용을 전달하면 손준호는 어느 국가에서도 축구선수로 뛸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일이 중국 축구협회의 요구대로 되지는 않았습니다. 손준호 미래에 관심이 쏠린 가운데 피파 징계위원회는 지난 1월 손준호의 영구제명 징계를 전 세계로 확대해달라는 중국 축구협회의 요청을 기각한 뒤 이를 대한축구협회에 통보했던 것입니다. 중국 측이 주장하는 승부조작의 증거가 불충분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대한축구협회 관계자는 징계의 국제적 확대 요청이 기각됨에 따라 해당 징계는 일단 중국 내에서만 유효하게 됐다. 이에 따라 손준호 선수는 국내 K리그 팀은 물론 중국 리그를 제외한 해외 리그에서도 등록이 길이 열렸다라고 전했습니다. 구사일생으로 선수 생명이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피파가 중국 축구협회의 요청을 기각한 것을 두고 중국 내시즌은 어색하다. 손준호가 뇌물 40만 위안 약 8,090만 원을 받았는데 피파가 축구협회의 제재를 승인하지 않은 건 헛소리라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축구협회가 여전히 손준호의 영구제명 징계를 기각한 피파에 불만이 있다면 스포츠 중재재판소에 항소를 하면 될 것입니다. 한편 다시 그라운드로 복귀할 수 있게 된 손준호는 2025 시즌을 앞두고 K리그 2 충남아산의 제안을 받아 충남아산 유니폼을 입었고 시즌 개막 후 그는 리그 4경기 출전에 1도움을 올렸습니다.
중국에서는 CAS까지 가서 항소해야 한다는 반응이 주룰이었는데요. 축구판에서 승부 조작은 반드시 사라져야 하는 문제이지만 중국은 이보다 훨씬 더 심각한 불법 구금을 저질렀다는 점입니다. 당시 손준호에 대한 불법 감금은 누가 봐도 의아하고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여기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거나 사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